네, 현장에 김성수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실 연합해서 크로스 하면서 통일교 특검 연대를 추진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수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 같냐?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것은 환영을 하고요.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널뛰기를 계속 여당이 보이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가야 되는가? 진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하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거든요. 네. 먼저 정청래 그 당대표는 대통령실하고의 그 어떠한 또 정부하고의 그 어떠한 그 소통도 없이 네. 먼저 통일교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이상했죠. 뭐가 꿀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통일교 특검 얘기가 나올 때 당대표보다도 먼저 기자들을 만나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의 지금 고질적인 병폐인데 당 대변인이 그냥 당 대표의 의중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먼저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오히려 브리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를 할 수 있다 정도 입장을 밝혔더니 바로 이틀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다시 지금 전원만 무성한데 무슨 소리냐?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게 순서다. 이러면서 더 강하게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그게 하루 전이었는데 22일 날 갑자기 우리가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 그 협의 내용들에 아마도 이 특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추정들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국민의힘의 반응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우리 각자 특검법을 발의할 테니까 그걸 갖고 조정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난 세상에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는 건 또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까지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획가닥 바뀌게 된 배경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좀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예, 실제로 대통령실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당정대 고위 그 협의회 이후에 이런 발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지켜볼 때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시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하게 되면 진실에 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강력한 해체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2022년 그 대선서부터 통일교가 개입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강력하게 윤석열을 지지해서 그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인지상정이죠. 이런 식으로 그 정치의 행보에 종교가 개입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수용 구조를 방해하는 것 이거는 범죄죠. 이런 범죄들을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민주당은 여야 예외 없이 특검을 수용하자라고 전격 수용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 여론, 특검 찬성 여론에 백기를 든 게 아니냐, 민주당은 왜 입장 바꿨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여론은 애초부터 통일교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무슨 구호나 낙인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걸 구호로 생각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그걸 낙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다양하게 파편화되어 있는 사건들로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로 다가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 통일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 당의 선거서부터 개입을 해서 후보를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일본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관철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러면 무슨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그 김어준 씨의 상상대로 무슨 숫자를 갖고 그 컴퓨터 안에서 조정해서 뭐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 특정하게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 수렴 절차를 방해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은 강력하게 이런 집단에 대해서 응징하길 바라겠죠.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 시민들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을 안 한 겁니다. 당원들하고 당원전에서 만나기만 했어도 통일교를 갖다가 그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걸 안 하시니까 결국 이런 엇박자를 내게 됐고 그러다 모냥 빠지게 다시 특검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제일 당황하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일 것 같거든요. 예. 민주당이 절대 받을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개혁신당이랑 화이팅 해서 같이 좀 공세를 펴려고 했을 텐데 이런 어떤 여론전 시도 이제 좀 실패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꿀리는 거는 본인들이었는데 그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과 그리고 기득권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서 내란의 그 마무리를 조금 더 늦춰보자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부안해동했던 개혁신당도 참으로 웃기죠. 통일교회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갖고 논쟁을 또 조국혁신당이가 벌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양쪽 다 말이 굉장히 서툴고 그리고 그 말들이 정제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갖다 주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요 어떤 그 태도를 보였습니까? 시종일관 위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입장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잖아요.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법리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논리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상과 철학을 따지는 게 헌법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미 87년의 약속에서 상당히 많이 진보해 있고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헌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개헌을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개헌하자 그러면서 그 본인들의 주장의 근거는 전부 낡은 헌법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데 그런 혼란들이 통일교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하는 거는 좋은데 통일교랑 마구 연루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연루가 안 됐다는 거 보니까 사과를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단일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여론전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진짜 통일교를 지금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대안들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조국혁신당도 개혁신당도 국민의힘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격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개혁신당이 투탑으로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제 민주당이 전격 수용을 하니까요. 예. 먼저 이준석 대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이러한 연대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의 국공합작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은 이 국공합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 일제강점기를 들이밀면서 국공합작을 발언하는 의도,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누가 공산당이라는 거죠? 참. 우리 피플스 파워 파티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어 그 놀이거든요. 그래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내용이 없이 말장난으로 자신의 그 어떤 주장을 자꾸 이제 덮어 씌우고 있는데 그 안에 명확한 사상과 비전이 있어야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거든요. 정치적인 권력욕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엉뚱한 비유들을 하고 엉뚱한 언어들을 가지고 억지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의 정치 언어를 보면서 이건 거의 언어 도단에 가까운 주장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연대는 그야말로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 민주당의 그 강력한 힘에 생채기라도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특히 지금 저번에 그 국민의힘 패널 나왔을 때도 이제 지금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이제 이준석 얘기할 때 국공합작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강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이 일제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논술 선생을 한 6년 했기 때문에 이런 논술을 써갖고 오면 이제 거의 뭐 빨간 펜으로 다 이렇게 지워버렸거든요. 삭제. 왜냐하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관념에 전혀 없는 것을 보조관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억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좀 생뚱맞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고 제가 한마디 좀 드리자면 개혁신당은 지금 자꾸 국민의힘과 어울려 놀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뭐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자꾸 국민의힘하고만 놀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계속 잡아가는 꼴이거든요. 민주당과 어떻게 하면 같이 협업할까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자기를 좀 탈색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중대가 예. 아니라 민주당과 연대가 필요하다. 근데 또 당연하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뭐라고 했냐면 이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교 특검 하자는 여론이 높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로비 받았던 사람들이 대체로 친문들이 많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좀 시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들은 이제 갈라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친문들이 실제로 통일교 로비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2017년, 2018년 사이에 그 통일교든 신천지든 네. 일정한 지원들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전서부터 설왕설래 됐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종성 의원의 지금 의혹들을 보면요. 그렇죠. 자, 7인회로 분류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검찰과 언론 쪽에서는 이재명과 통일교가 뭔가 관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이 주로 통일교를 접촉했던 때는 7인회 되기 전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도지사도 되기 전.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을 때였어요. 네. 그럴 때 통일교가 줄을 설 리가 없죠. 네. 통일교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만 보더라도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려고 하던 그 당시는 솔직히 문재인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 통일교가 줄을 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통일교와 민주당 내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 어림서부터 시작해서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문들이 통일교 특검을 최대한 늦게 받고 싶어하는 심리랑 같이 매칭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나거든요. 그러면 네. 민주당 쪽에서 왜 특검을 수용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네. 한쪽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만큼 어떤 반격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요. 특검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주장했던 대로 자기는 친문이 아니었다. 그러면 통일교랑 연루될 리가 없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통일교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개인을 보면은 그걸 특검을 받아야지 오히려 맞는 건데 그런데 초반에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왜 이걸 헷갈리고 있는가? 친문들과 함께 지금 뭔가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꿈을 갖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친문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진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민주당 내에도.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통일교 특검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것이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통일교 특검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어떤 의중 때문일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의중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를 계기로 연관이 있는 친문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앞으로 통일교 특검 어떠한 향방으로 가실 거라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친문을 겨냥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통일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해악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때 통일교가 독보서처럼 여러 가지
이런 작전들을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당의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빨리 그걸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그 민주당 내에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다치게 되더라도 네. 그것은 당연히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계산보다도 네.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특검을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복잡해진 사람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 통일교 특검 사항들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